성탄절 전야인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9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하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엔 성탄 전야를 맞아 가족과 연인 단위의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산타 복장으로 선물을 나눠주고 콘서트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첫 공개 소환자로 최순실 씨와 김종전 문체부 차관을 불러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주사 처치를 담당했던 조여욱 간호장교도 비공개 소환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조사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기대했던 상점들은 예년보다 매출이 크게 줄어 썰렁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뜻의 군주민수가 선정됐습니다. 물은 배를 물에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최근 전국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지만 가족이나 연인과 따뜻한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성탄절 전야지만 시민들은 오늘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와 김종전 문체부 차관이 오늘 특검에 출석해 지금 이 시간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오후 5시에 이제 본 집회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행진은 끝난 건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행진선들과 이곳 광화문 광장으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잠시 뒤에 시작할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고요. 무대에서는 콘서트 리허설도 한창입니다. 그동안은 보통 행진 이후에 정리 집회를 짧게 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주최 측이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행진 후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성탄 전야인 만큼 다 함께 즐길 수 있게, 그리고 그동안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본 집회와 행진이 조금씩 지연되면서요. 7시 30분 시작될 예정이던 콘서트는 8시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미리 신청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캐롤 가사를 바꿔 부르는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일정이 조금씩 이제 늦어진 것 같은데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오늘 이제 성탄 전야이고요. 또 상당히 춥기까지 한데 집회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 오늘날 서울 최고 기온이 3도에 불과했습니다. 해가 지면서는 기온도 뚝뚝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데도 오후 6시 기준으로 집회 주최 측이 집계에 밝힌 참가 인원이 55만 명입니다. 한 5시 10분쯤 집계에서 밝혔던 인원이 25만 명이니까요. 1시간 사이에 3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주 서울 참가 인원 65만 명에도 뒤지지 않는 숫자인데요. 아무래도 집회 주최 측이 성탄 전야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 분위기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성탄 전야도 즐기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려는 시민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연말이고요. 날은 점점 추워질 텐데 다음 주 토요일은 또 마침 올해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날도 집회가 있습니까? 예, 주최 측은 31일에 더 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는 뜻의 이 말을 송방영신,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겠다는 뜻으로 바꿨는데요. 이른바 송방영신 집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날 집회는 매년 열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까지 이어져서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주최 측은 1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친박단체도 대규모 집회를 열었었다고요? 예, 박사모 등 친박단체들이 오후 4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친박단체는 LED 촛불에 대항하는 의미로 야광 태극기를 준비했고요. 이 집회에는 정웅원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원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헌재 인근까지 행진을 허용했는데요.
현장에 이선아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선아 기자, 지금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로부터 25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제 왼편에는 안국역 1번 출구가 있고 오른편에는 종로경찰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곳보다 100m 더 들어간, 그러니까 안국역 사거리까지 집회가 허용됐는데 오늘은 이곳까지만 행진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뒤에 시민들이 종종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 그쪽까지 행진을 오늘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본 집회를 마치고 이곳까지 행진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기 퇴진 그리고 조기 탄핵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곳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촛불 집회를 헌법재판소 앞 촛불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이 기자 그 주변으로요. 차벽도 있고 경찰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헌재 앞에는 친박단체와 오늘 충돌 우려가 있기도 했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도로 한편은 한 차선은 경찰 버스로 가득 찼습니다. 또 이 헌법재판소 인근에도 일찌감치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좁은 골목 곳곳에도 또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고 경찰은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 수준을 관리하는 정도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집회 또 어떤 행사들이 진행이 예정돼 있나요? 네, 7시 10분쯤부터 이곳에서 집회를 가졌던 시민들은 조기 탄핵 문구가 붙은 이 장난감 망치로 또 종이 상자를 내리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이 경찰 버스 곳곳에 또 노란 리본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면 시민들은 하약 콘서트를 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헌재 앞에서 이선아 기자였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과 광주 등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서면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구석장 기자, 지금 집회 참가자들이 가두 행진을 벌이고 있다고요? 직접 체포해서 검찰청으로. 네, 방금 이곳 부산 서면 중앙로에서 본행사를 마친 시민들은 예정대로 3km 떨어진 문현 로터리까지 거리 행진을 시작했는데요. 손에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탄전야지만 많은 시민들이 몰렸는데 주최 측 추산으로 지난주보다 2만 명 많은 7만 명이 모였고요. 본 행사장엔 가수 DJ DOC가 자신들의 히트곡을 부르며 열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세월호 거리 서명전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탄절 노래 제목을 바꿔 기쁘다 구속되었다라는 사진 촬영 행사도 있었습니다. 예, 역시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행사였군요. 그럼 광주하고 대구 등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촛불 민심은 광주 금남로도 뜨겁게 달궜는데요. 주최 측 추산 10,000명, 경찰 추산 2,3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퇴진과 황교안 내각 총사퇴, 국정농단 관련 정책 폐기 등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 타임월드 앞에 시민 수천 명이 모였고 울산과 경남, 창원, 제주 등지에서도 크고 작은 촛불 집회가 잇따라 열려 그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은 것을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역시 탄핵안 가결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집회를 멈추지 않겠다는 집회를 펼쳤습니다. 네, 부산 서면의 구석장 기자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촛불 집회는 성탄절 전야와 맞물려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산타가 선물을 나눠주고 가족과 연인이 LED 촛불을 들고 걷는 축제 같은 집회 속에서도 대통령 퇴진 요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사물놀이를 하고 부부젤라를 부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 머리 위엔 루돌프 사슴뿔이 달려 있습니다. 조기 탄핵 구호를 외치는 청년들은 빨간 사슴코도 달았습니다.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도심 곳곳은 성탄절의 상징 빨간색으로 가득합니다. 촛불 집회와 성탄절 전야가 맞물리면서 광화문 광장엔 더욱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산타 복장을 한 청년들은 아이들에게 대견하다는 문구를 적은 카드를 나눠주고 선물도 제공합니다. 아이들도 크게 웃습니다. 아이고.
성탄을 하루 앞둔 주말 촛불 집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서 분위기는 더 무르익습니다. 손에 든 LED 촛불은 어느새 야광봉 역할을 하고 가족과 연인들은 거리를 함께 걷습니다. 성탄 전야를 맞아 준비된 풍성한 행사와 함께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도 더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김종전 문체부 차관도 첫 공개 소환자로 불려 나왔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 기자, 특검이 오늘 처음으로 최순실 씨를 소환했습니다. 어떤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특검팀은 최순실 씨를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또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총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지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과 대가 관계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관여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뇌물죄와 함께 특검이 또 주목하는 부분이 최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최 씨를 불러서 재산 형성 과정이나 또 해외 재산 내역까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서 차명 계좌 또는 차명 회사 등을 통해서 거액의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이번 재산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최 씨가 박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최 씨에 앞서 이 김종 전 차관도 오전에 소환됐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김 전 차관은 우선 박 대통령과 공모해서 최 씨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또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세운 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원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공모와 뇌물 혐의 규명이 특검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 외에도 특검이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도 오늘 비공개로 소환을 했죠. 세월호 참사당이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 건가요? 네, 특검 내부에 설치된 세월호 7시간 조사팀에서 박 대통령의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묻기 위해서 소환을 한 겁니다. 조 대위는 앞서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일체 부인해왔기 때문에 오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 등이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김준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탄핵 심판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부가 어제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크게 3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먼저 국회 법사위가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탄핵안을 의결했다는 겁니다. 또 소추 사유에 대해선 검찰 수사와 그 내용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낮은 지지율도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은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쟁점에 대해 학설과 해외 사례 등도 첨부해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소추 사유의 사실관계나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절차나 사유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2004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됐고 특검도 수사 중이어서 유무죄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곧 검찰과 법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는 등 준비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5차례까지 마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선 무엇보다 시민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시민들의 제보가 스마트폰을 통해 청문회 위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됐는데요.
모르쇠로 일관하던 증인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사실상 직접 청문회에 참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마지막 청문회 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와 위증 공모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한 시민이 찾아내 박 의원 측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급하게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오늘 우병우 증인이 들어올 때 국회 그 문에서 같이 들어온 넥타이 매신 분이고요. 저 일어서 보셔요. 우병우 전 수석 측근인 이정국 전무가 청문회장에 있다가 잠시 방송 화면에 나오자 TV를 보던 시민이 실시간으로 제보한 겁니다. 이 전무는 곧바로 참고인으로 불려나갔고 역시 이완영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이 의원이 최순실 씨 측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측과 교류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고 특위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등으로 청문회에 직접 참여했고 결정적 제보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던 증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제보된 사진 한 장에 급히 입장을 바꿨고 우병우 전 수석 장모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도 시민 제보로부터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청문회에 참여하면서 자칫 맹탕으로 흐를 뻔한 청문회가 초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다음 주에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당인 지금 새누리당은 90여 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야권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같은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8석. 하지만 27일에 비박계 30여 명이 탈당하면 90여 석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야3당과 무소속 그리고 비박신당을 합하면 200명 이상이 됩니다. 새누리당과의 합의 없이 야권의 힘만으로도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정족수인 180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즉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됐는데 여당의 합의가 없어도 최대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됩니다. 훨씬 분명해진 여소야대에서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아 야권발 개혁 입법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사례입니다. 야3당은 비박계 탈당으로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나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처리할 방침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오는 27일 탈당, 다음 달 창당을 앞두고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신당 창당의 두 축인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한 배를 탄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탈당을 앞둔 김무성 전 대표는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어느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유 의원은 최근 JTBC 기자에게 안보에 대해 입장이 다른 세력과는 연대할 수 없다며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과는 대북 정책이 달라 손을 잡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개헌에 대한 생각도 두 사람이 다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늘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비극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개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당장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은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헌 이야기는 없었어요. 정강정책의 개헌 같은 부분이 담기기는 어렵겠죠. 그건 안 되죠. 온도차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 문제에서도 드러납니다. 김 전 대표는 반기문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영입 의사를 밝혔지만 유 의원은 반 총장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입장이 갇힌 개혁보수 신당의 외연을 넓힐 수도 있지만 내부 갈등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탈당과 창당을 준비하는 비박계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당초 35명 넘게 탈당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며칠 새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른바 친박계의 회유와 압박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탈당파의 한 중진 의원은 오는 27일 실제 탈당계를 제출할 의원 수가 30명 선에 머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발표했을 때보다 4-5명의 이탈이 있음을 시인한 겁니다. 탈당파 한 의원은 친박계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이 거세다고 말했습니다. 당권을 장악한 만큼 주요 당직을 주겠다고 회유하고 일부에서는 비위 사실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박계는 아예 학연과 지연을 따져 탈당파에 전담 마크맨까지 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쓴소리를 해온 임명진 목사를 서둘러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운 것도 고심 중인 탈당파를 돌려세우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친박계의 물밑 공세에 비박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고민하는 친박 의원들도 탈당 쪽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비박계의 탈당 결행일인 27일까지 양측의 치열한 새 분리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친박 지도부와 대화 불가를 천명한 야당은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 접수가 어제 마감됐죠. 교육부는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다음 주에 결론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이준식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접수한 내용을 보면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한 63%, 긍정적인 평가가 한 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까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교육부는 다음 주 수요일쯤 결론을 발표하는데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미뤄 2018년부터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종본은 예정대로 만들되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 적용 여부는 1년 미뤄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야당과 각 시도 교육감들도 1년 유예하는 사실상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라고 판단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까지는 현재 검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고 2018년에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유예를 하려면 교육부 장관이 이미 한 교육과정 고시를 수정해야 하는데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한 걸 감안하면 이달 안에 수정 고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를 선정했습니다. 임금은 배, 백성은 물. 물은 배를 물에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민심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군주민수.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란 뜻입니다. 순자의 왕제편에 나오는 말인데 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할 수 있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로 촛불 민심이 하야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의 탄핵안까지 가결된 상황을 빗댄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학 교수 611명이 투표해 32.4%인 198명이 이 사자성어를 꼽았습니다. 군주민수를 추천한 유경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는 분노한 국민이 박근혜 호를 흔들고 침몰시키려 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2위와 3위로 꼽힌 역천자망, 노적성에도 현 정국을 빗대고 있습니다. 역천자망은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패망한다는 뜻이고 노적성에는 이슬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공공의 것을 빙 자의 사적인 이득을 꾀한다는 뜻의 빈공영사, 사람이 많으면 하늘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의 인중승천이 추천됐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매년 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세태를 반영한 한자성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함께 세월호 침몰 원인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이 성탄절인 내일 침몰 원인을 분석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죠. JTBC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이 동영상을 만든 이 네티즌을 만났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최근 자로라는 네티즌은 성탄절에 세월호 침몰 원인을 분석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로는 지난 2013년 국정원이 대선 개입에 이용한 트위터 계정을 찾아내 유명해졌습니다. 동영상 공개를 앞두고 JTBC 스포트라이트 취재진과 만난 자로는 세월호가 외부 충격 때문에 침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복원력 부족과 급격한 변침 등으로 침몰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인터뷰에 따르면 자로는 전문가와 함께 복원력을 다시 계산했고 복원성 부족만으론 참사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도 VTS의 레이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외부 충격이 침몰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로는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에게 전체 영상을 미리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자로의 인터뷰는 내일 밤 방송되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공개됩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에 이어 주요 광물의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사회에 중국의 역할을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정부와 한국에는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하는 카드로 분석됩니다. 신경지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금수 조치엔 구리, 니켈, 은, 아연 등 북한의 주요 광물이 망라됐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지 13일 만입니다. 헬기와 선박의 대북한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내년도 북한산 석탄 수입 쿼터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민생용 석탄에 한해 연간 4억 달러나 750만 톤 중 낮은 쪽으로 수입이 제한됩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핵 이해 당사국에 대한 다각적인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내년 1월 트럼프 취임식 전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사전 경고장이라는 겁니다. 최근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사드를 강조한 트럼프 인수위 측에 중국의 역할을 확인시키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올해 중국 외교를 회고하는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했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결심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불용과 대북 제재 의지를 보임으로써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필리핀의 인기 관광지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납치된 지 2달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현지 경찰이 납치에 연루된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마닐라 시내 현금 지급기에서 두 남성이 돈을 인출하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53살 한국인 사업가 지모 씨의 납치 용의자들입니다. 필리핀 앙헬레스에 살던 지 씨는 집 앞에서 지난 10월 너댓 명의 괴한에 납치됐습니다. 8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2억 원을 몸값으로 요구한 범인들은 납치 보름 후 지 씨 가족이 약속 장소에 놓아둔 1억 원만 갖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납치범들이 사용했던 차량이 필리핀 현직 경찰관의 아내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연루돼 있어서 수사 진행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앙헬레스에선 지난 9일 한인 남성 1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10월엔 한인 3명이 피격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교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 외교 당국은 지 씨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현지 주재국 당국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테르테 정부가 마약 사범에 이어 납치범과의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한국과 필리핀의 수사 공조 체계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면서 살처분된 가금류 수가 2,500만 마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알을 낳는 산란닭은 전체 사육 규모의 4분의 1에 달하는 1,700만 마리가 도살됐습니다. 번식용 닭도 사육 규모 대비 42%가 사라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목표 주가를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는 증권사들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증권사들로 하여금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수시로 공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 수가 5천 명을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하루 동안에도 두 척의 난민 보트가 뒤집혀 최소 100명이 숨졌는데요. 주로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이 불량 보트에 난민을 실어 날라 희생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1m에 가까운 폭설이 내려 신치토세 공항에서 수천 명이 밤을 새우고 삿포로역 등을 오가는 열차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어젯밤까지 내린 적설량은 12월 들어 50년 내 최고치로 기록됐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예년 같지 않다는 얘기는 해마다 나오는 기사인데요. 올해는 유독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썰렁한 크리스마스 이브 풍경을 강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서울 명동거리.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예년과 달리 평소 주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트리 같은 장식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맘때면 예약 손님을 받느라 분주하던 식당들도 썰렁하긴 마찬가지. 올해는 또 더 단체분들이라든지 그런 예약들이 많이 없으시고요. 건수도 많이 떨어지고 다들 그냥 좀 조용히 지내시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인기 선물인 케이크나 과자 세트 역시 지난해 판매량에 못 미칩니다. 그전 같으면 아침부터 계속 그냥 포장하고 뭐 팔고 계속 바쁘는데 그전에 비해서 한 반도 안 돼요. 손님이. 온정의 손길도 줄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나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모금액은 올해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은 데다 경기 침체로 지갑까지 얇아지면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은행권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확대되는 등 불황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성탄절 인사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강하게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선 비기독교인을 감안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 즉 기쁜 휴일이라는 인사가 늘었는데요. 성탄 인사말이 정치 논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Well, let's start off by saying Merry Christmas, everyone. Merry Christmas. 트럼프 당선인이 성탄절을 앞두고 가는 곳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That we're going to come back here someday and we are going to say Merry Christmas again. Merry Christmas. So Merry Christmas. 1년 전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왜 꺼리냐며 당선되면 모든 상점에서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집권 8년 동안 늘어난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말을 겨냥한 겁니다. Hello everybody and happy holidays. 오바마 정부는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해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할리데이를 함께 썼습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오바마와 차별화를 내세우며 지지층과 코드를 맞추는 집도끼 행보를 더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각하는 바람에 오히려 자연스러웠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에 정치색을 입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포르투갈의 축구 선수 호날두가 가슴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내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오광춘 기자입니다. 호날두는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받았고 최근엔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고 세계 클럽 챔피언까지 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12월, 호날두는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시리아 어린이들을 돌아봤습니다. I am a very famous player, but you are the true heroes. Don't lose your hope. 한 아이의 아버지인 호날두는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써달라며 성금까지 내놓았습니다. 4쿼터 막판, 오클라호마 시티 웨스트브룩이 승리의 쐐기를 박는 3점 슛을 터뜨립니다. 웨스트브룩은 오늘도 45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으로 40점대 득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도움과 리바운드도 11개씩을 올리며 올 시즌 14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올 시즌 미국 프로농구 NBA는
웨스트브룩의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 2세트를 내주고도 KB 손해보험의 추격에 혼쭐이 난 대한항공. 살 떨리는 마지막 5세트, 가스파리니의 서브 타임이 펼쳐집니다. 연이은 서브 에이스로 7대 0까지 달아난 대한항공은 KB 손해보험을 세트 스코어 3대 2로 이겼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네, 그럼 다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강 기자 뒤로 보이는 모습이 마치 콘서트장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하얀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행진을 하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은 성탄 전야를 즐기기 위해 이곳에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시민 참가자들의 캐롤 가사 바꿔 부르기에 달하며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자들은 익히 알고 있는 창밖을 보라나 징글벨 같은 캐롤 가사를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아 바꿔 부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이 성탄 전야고 상당히 추운데요. 지금까지 집회 참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예, 오늘날 서울 최고 기온은 3도에 불과했습니다. 해가 지면서는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상당히 춥습니다. 예, 그런데도 오후 6시 기준으로 집회 주최 측이 집계에 밝힌 참가 인원이 55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주 65만 명에 뒤지지 않는 숫자인데요. 주최 측이 성탄 전야인 것을 감안해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퇴진도 외치고 성탄 전야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은 올해 마지막 토요일인데요. 더 큰 집회가 예고돼 있죠. 예, 주최 측은 31일에도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는다는 뜻의 단어를 송방영신,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겠다는 뜻으로 바꿔서 이른바 송방영신 집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날 집회는 매년 열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와 겹쳐서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 측은 1월에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친박단체도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예, 박사모 등 친박단체는 오후 4시부터 덕수궁 대안문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친박단체는 LED 촛불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야광 태극기도 준비했는데요. 이날 집회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도 참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고 제주도에는 밤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뉴스룸 토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